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끝나면서 이번 주는 기대감을 주 초반까지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일단 월요일날 미국장이 휴장을 하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CPI 지표 발표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번 주 상황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증권가에서는 건설주들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한펀드라든지 기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의 어떤 인상 압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단기 금리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그동안 시달렸었던 자금 압박이 조금 느슨해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연유를 통해서 건설주들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건설주들 정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만 2.8조 원, 2조 8천억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2주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근데 2조 8천억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들어오게 된 건데, 이 기간 동안에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많이 몰렸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대거로 팔아먹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거의 삼성전자에 몰빵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만 합쳐가지고요. 거의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은 시장에 대해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는 변수가 좀 많을 거예요. 미국장이 일단은 오늘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은 내일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문제죠. 설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명절 연휴 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 유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해가지고요. 매수를 좀 꺼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 초반의 강세, 주 후반부부터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이런 금융기업들이 일단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넷플릭스와 프록터 앤드 갬블, P&G죠.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기술주와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그다지 썩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들은 우리나라랑 다르게요.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린 상황이었다라면 그다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일단 지난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둔화하게 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야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JP모건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기본이다.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라든지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안 좋은 것에 미리 적용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면 그다지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애매하거나 또는 이제 신용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손 충당금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별 수 없죠. 그리고 대출과 같은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시장에서의 어떤 그 위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에 의해서 손실이 난 거에다가 지금 이런 그 여신 즉 대출에 대한 어떤 손실이 발생을 같이 하게 된다면 충격이 좀 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죠. 네, 우리나라는 일단 돈놀이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은 있겠습니다만 크게 부담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다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일단 금리 인상의 압박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연준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연준이 이제 2월 초에 네, 이 FOMC를 엽니다. 그래서 지금 15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FOMC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일주일 정도는 이제 연준이 현재 발언을 못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만 아주 세게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우리가 특히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좀 섞였어요. 뭐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CPI 지표, 또 PPI 지표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는 사실 뭐 긴축을 더 강하게 나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네, 이 발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명 정도 네, 연준 관계자들이 연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블러드가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러드도 있고 뭐 이제 뭐 강경파도 있고 뭐 비둘기파도 있고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네, CPI 지표랑 이 지표 포인트가 딱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라고 강하게 말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금리는 더 인상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천천히 갑시다 라고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한꺼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던 이런 시기는 지나갔고, 앞으로는 0.25씩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정점 포인트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안정화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이 일단 시장에 압박감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주 초반에는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2,400포인트 한번 돌파를 시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국내 증시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한 이 코스피의 예상 범위도 2,300에서 2,420 정도입니다. 뭐 당연히 현재 주가를 기본으로 해서 위아래로 뭐 한 60포인트, 70포인트 정도 잡아갖고 했겠지만은 뭐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2,400포인트 돌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 둔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FOMC에 대한 경계심리, 뭐 경계심리 나올 게 없죠. 오히려 기대감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가 이 하락의 요인이 될 것이다. 기업의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4분기 실적 발표에 시선이 집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뭐 좀 실적 안 좋아요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되면서 안 좋을 것이라 얘기가 됐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것을 이미 주가에 반영했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4분기 실적 낮은 게 그렇게 뭐 어때서 1분기 실적 낮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즉 1분기 실적이 낮지만 1분기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한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들은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종목들을 열심히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은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네, 이제 더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망 테마라고 생각되는 분야의 주식을 선취매해둬라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방산, 네, 그 다음에 건설, 원전 이런 쪽 생각해봐야 되고요.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쪽 살펴봐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네,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은 단기성 이벤트일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도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지금 시간의 상한가, 뭐 상한가까지 아닌가요? 이제 급등세를 좀 보이는 종목들이 좀 보여서 오늘 시장에서 아마도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쭉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 또 추세에 대한 부분들, 또 단계 너무 올라갔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쨌건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장세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건설주 다시 올라갈 것이다. 건설주도 굉장히 좀 피곤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은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종목들이 바로 건설주 중에 하나였는데, 얘네들 완전히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나가리 됐다 그러는 나가리? 네. 그래서 완전히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그때 퍼지면서, 자금 조달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이제 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CP,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 어음에 대한 금리 상승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합니다. 이 시장의 위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신용 보강을 한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만기 부담이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 보강을 했다라는 것은 너 이제 안 좋으면 빨리 갚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자를 더 높게 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건설사들이 자기 돈을 하지 않잖아요. 건설주들은 원래 부채 비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그걸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서 차익을 챙기는 그런 것이 이제 건설사의 대체적인 구조인데, 자,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자금이 막혀 있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부도설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완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91일물에 금리는 4.9로 장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12월, 작년 12월은 5.54까지 치솟았었다. 즉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PF 유동화 증권이 팔리지 않게 되면 증권사가 직접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즉 건설사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까지 연쇄적으로 이제 부도난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제 뭔가 보강 정책을 통하고 또 금리를 올린다거나 단기에 빨리 갚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 이제 자금줄이 조금 더 열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조치가 됐냐면 금융당국이 체험펀드 조성했다고 얘기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 돈을 좀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증권사들이 위험을 좀 줄여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단기성 자금들의 금리가 좀 내려갔고, 그렇게 되니까 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고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는 또 당분간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PI 지표가 떨어지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상승 속도가 줄어들 것이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괜찮겠죠. 그래서 금리의 이제 상승 포인트는 더 진행되겠지만 이제는 적응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0.25 올리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건설사들의 어떤 움직임들 또는 이제 기업들 모든 실적 나쁜 거 전부 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피해를 봤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는 조금 더 압박감을 줄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좀 그늘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양지로 나오고 시작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의 움직임들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또 듣고 나면은 바로 건설주 사야 되나요가 아니라, 건설주들도 반등이 이제 시작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직 안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나 아직 나는 좋아지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일단 좀 피해 주시고요.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사볼 만한 건설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의 기대감들 조금 나오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죠. 세 번째, 올해 들어서 2조 8천억을 매수한 외국인들. 근데 개미들은 하락에 베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매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개인들이 매도하려고 해서 매도한 게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 조금 이따 짚어보고요.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번 달 2일부터 13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무려 2조 8,800억, 2조 9천억이네요. 엄청나게 사들였네요. 자, 그러면서 신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달에는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거 이상으로 사들인 거예요.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7천억을 팔았는데 이번 달 들어서면서 2조 9천억을 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팔아먹은 것보다 더 많이 산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매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이걸 매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 바닥 국면에서 이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시장이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외국인의 매집
움직임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1조 3천억 정도 사들였고요.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그리고 금융까지 사들인 거예요. 자, 요 부분들은 뭐예요? 전통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경기 민감 섹터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자, 외국인이 왜 매수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강달러가 꺾였죠. 환율이 뚝 떨어집니다. 환율이 지금 저는 1250원 정도까지 온 다음에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240원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아시죠? 1400원대, 1450원 근처까지 갈 때는 제가 1250원까지 환율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미친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고 계속 상승 기조가 유지됐었잖아요. 그때는 킹 달러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상황이 좀 역전이 되는 모습이었죠. 자, 뭐든지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떨어지는 포인트는 저점 지지가 일어나는 그 구간까지 또는 일시적으로 그 지지를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요.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순환매를 좀 유도하면서 매수가 쏠리게 되었고요. 해운, 철강, 화학 순으로 강세를 또 보이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데 이때 2조 9,600억 거의 3조 원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팔아먹고요. 하이닉스 팔아먹고 현대차, 카카오 이런 것들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한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예,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하고 징그럽고 짜증나고 화나고 네, 그래서 집어던진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일조를 했어요? 금융투자가 작년 12월 말부터 집어던지는 물량이 올 연초까지 올 2월 3월까지 집어던졌죠. 집어던지면서 뭐가 나왔어요? 반대매매. 이거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지만 반대매매에 대한 그런 완화가 올해부터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반대매매 기준이 다시 강화가 되면서 반대매매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주가가 훅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그냥 반대매매를 당했어요. 1월 2일, 1월 3일 그 정도 4일까지 나왔던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훅 떨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 매매가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그게 털리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만 할 때 반등을 할 때마다 주식을 던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약간 좀 슬픈 이야기예요. 네, 안 좋은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인데 뭐 그래도 일단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또 신용으로 들어와 있던 것들을 걷어내는 그런 어떤 악성 물량의 어떤 해소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부분을 아주 나쁘다고만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뭐 어쨌건 네, 그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집어 던지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고요. 외국인들은 그 받아먹는 그 모양새들이 전부 다 매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 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탄탄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보시면서 자, 지금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자신 있게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종목들은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요. 또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적 그리고 연준의 발언 이런 것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뭐 일단 월요일날 미국이 휴장인데 지난 주말에 좋게 끝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게는 좋은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증권가에서는 건설주가 올라갈 것이다 예상되는데 자금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의 움직임들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2조 9천억 순매수가 들어갔는데 개인들은 그 기간 동안에 거의 3조 원 정도를 팔아먹었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들 입장에서 팔아먹는 부분들은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쪽으로 빨리 이동해서 수익을 빨리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매집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철저하게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1조 7천억 팔고 이번 달에 2조 9천억을 샀다는 것만 보더라도 많이 사고 조금 팔고 있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시장이 바닥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기회가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화폐 공급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투자판은 늘 새로이 짜여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판에서 통용될 투자 법칙을 투자자들이 꿰뚫어보지 못하는 것이 늘 문제이다. 자, 시장은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주인공이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겪고 또 투자에서 실패를 하는 것이다. 투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지금 이 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 이 판의 호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네, 이제 준비하셨다가 9시에 무료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해보고요. 네, 모두 다 오늘 화이팅! 성공 투자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